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필수 엑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픽 개체, 도형, 그림, 워드 아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저는 이정민 강사입니다. 첫 번째 워드 아트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글맵시라고 부릅니다. 글맵시라고 부르는데요. 글자에다 꾸미는 거죠. 글자를 꾸미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다 지금 뭐를 넣을 거냐면은 제목을 좀 멋있게 넣고 싶어요. 종합점수라고 쓰기에는 좀 불편해 보이니까는 여기다가 좀 멋있게 꾸미고 싶어요. 이렇게 좀 글자를 큼지막하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삽입이란 메뉴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워드 아트라고 있어요. 워드 아트를 클릭하시면 제 강의를 해보면, 실제 이제 단체 강의를 해보면 이 중에서 뭘 할지 막 고민을 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셔도 얘가 될 수 있고, 얘를 누르셔도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누르세요. 여기다가 종합 점수라고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나면은 이렇게 모서리에 8개 점이 있어요. 얘를 갖고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점수, 이 글자가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홈에 가서 글꼴을 가지고, 자,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가 예뻐요? 안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하면, 워드 아트를 클릭하면 워드 아트에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떠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메뉴가 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골라주면 그 문양이 돼요. 그냥 아까 처음에 제가 워드 아트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워드 아트에 관한 것들이 여기에 글자 색깔을 뭐로 할 거냐, 뭐 빨간색으로 할 거냐, 검정색으로 할 거냐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 효과, 여기 가셔서 밑에 변환을 누르시면 돼요. 변환. 이 변환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라운드 진 것도 돼요. 라운드 진 것도. 이때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변환에 가면, 이건 그냥 직사각형처럼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노란 조절점을 이용하면 가운데는 볼록 나오고 왼쪽 바깥쪽에는 작게 만들, 얘도 이렇게 펼치면 돼요. 펼칠 수가 있어요.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변환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시험에 어떤 모형인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만들어 나가야 돼. 이렇게. 네. 이 도형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해 주면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텍스트로 가서 변환에 가서 체험권 누르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큰 글자로 보여주는 거죠. 3차원 회전도 있습니다. 3차원 회전하면 안 이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고요. 입체 효과는 좋아요. 입체 효과 같은 걸 해주면 잘 못 느끼시나요? 입체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입체 효과도 그냥 처음 거 넣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윤곽선, 테두리 선을 빨강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제목이니까 우리가 좀 꾸미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꾸며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픽 잘 하시는 분들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타이틀을 재미있게 꾸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워드 아트에 가서 윤곽선도 있어요. 윤곽선 색깔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텍스트 효과에 가서 그림자도 있어요. 그림자. 네, 그림자가 나타나요. 글자 뒤편으로 나가는 그림자도 있죠. 왼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여러가지 그림자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꾸밀 수가 있어요. 이게 워드 아트입니다. 워드 아트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혼동이 될 수 있지만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삽입해 볼게요. 그림 삽입하는 거는요, 일단 아무데나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그림, 온라인 그림 이런 거 있는데요, 이 그림 가져오는 기능이 과거 버전에서는 클립아트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클립아트 갤러리. 그러니까는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는 많이 봤던 그림이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래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이나 내 컴퓨터상에 있는 그림, 물론 과거에도 내 컴퓨터상에 있는 그림 가져오는 기능이 있었습니다만 이 클립아트 갤러리가 온라인에서 가져오게끔 바뀌었어요. 원드라이브는 내 개인적인 저장 공간이니까 빼고 빙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새해라고 검색해 볼까요? 새해 크기 작은 거 보통 뭐 유형 이런 거 있어요. 사진만 가져올 건지 일러스트레이션만 가져올 건지 어떤 가져올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컬러만 가져오라, 흑백만 가져오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뭐냐, 우리가 그림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그림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저작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에 관한 거를 우리가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블로그가 있던 거는, 그러니까 타인의 블로그에 있는 걸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런 걸 썼어요. CC. 예. 제 거는 마음대로 가져 쓰셔도 돼요. 그러나 제 거에서 가져왔다고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제 거를 고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끔 저는 이거를 걸어 놨습니다. CCA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CC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예, 저작권 표시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엑셀에서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거를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 아실 거예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는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새해라고 쓰면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은 마음대로 놓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건 안 돼요. 이거는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공짜예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놓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까 CCA 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온라인 그림을 가져오겠다 그럴 때 제가 새해라고 검색을 했어요. 새해. 그랬더니 이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만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예쁘네요. 요거 클릭해서 삽입을 누르면 네, 밑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줄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걸 저장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걸 바로 삽입하는 게 있는 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픽사베이에서 가져와서 저장해 놓은 거를 가져와도 돼요. 그거는 내 그림에서 가져오는 거죠. 내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컴퓨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삽입에 가서 온라인 그림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림은 뭐예요? 내 컴퓨터상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몇 개 그림을 한번 찾아볼게요. 활용 첨정이라는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왔어요. 이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용의 얼굴에다가 눈을 그려놨더니 실제 용이 돼서 하늘로 날아갔다라는 얘기죠. 예, 마무리를 잘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요 글꼴도 예쁜 글꼴로 좀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자, 그림 가져오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큰 그림도 있고 작은 그림도 있습니다. 무조건 큰 그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2025년이 뱀띠래요. 뱀띠. 뱀의 해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 조절할 때요, 자, 한번 제가 조절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조절하면 옆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상하로 대각선으로 조절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여기는 조절이 되지만 이쪽은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정방향으로 조절이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가운데서부터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 똑같은 비율로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 삽입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ITQ 자격증 시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시험 문제 요거예요. 요거 미래의 박물관 체험학습 현황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그려야 되는데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래요. 아까 제가 여기다 워드아트를 가지고 했는데 워드아트 지워버리고 도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삽입에 가서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 한글에도 굉장히 많은 도형들이 있습니다. 기본 도형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종합평가 결과라고 썼어요. 근데 이 도형이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상단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보기 싫어요. 홈에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러면 돼요. 글자는 보기 좋게 꾸며주시면 되죠. 물론 자격증 시험에서는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해라
뭐 글자 색깔을 뭐로 해라 라고 있을 겁니다. 그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도형이 왼쪽 위로 올라가 있어요. 왼쪽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 해라,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는 해주고 보기 좋게 글자의 크기는 조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를 줘라 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보면 그림자를 줘라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쪽에 그림자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박물관 체험학습 현황이라고 쓰고 싶으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미래박물관 체험학습 현황이라고 쓰시면 되고, 당연히 홈에 가서 뭐부터 해야 된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셔야 되고요. 글자 색깔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정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그림자 효과를 줘라 그러면 그리기 도구에 가서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도형 중에는 재미난 도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도형들이 있어요. 이런 도형들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도형을 그리면 도형이 그대로 잘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되고요. 근데 이 도형 중에 특이한 도형이 뭐가 있냐면 선도형이 있어요. 선도형. 물론 홈이란 메뉴에도 도형에 가면 일단 도형을 그렸잖아요. 도형을 클릭하고 나면은요, 이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글자를 잔뜩 썼어요. 썼는데 막 색깔도 넣고 꾸몄더니 이거를 원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을 새로 그리고 얘를 지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을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편집이라고 있어요. 도형 편집을 눌러서 모양을 바꾸면 돼요. 그냥 바꾸면 모양이 바뀝니다. 도형을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도형 편집에 들어가서 모양을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쉬워요. 왼쪽에 보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 중에는 이런 화살표 도형들이 있어요. 화살표 도형. 이런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요, 이 도형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도형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화살표는 어떻게 된다? 따라가더라 이거지. 그런데 이런 다각형들은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선은 못 바꿔요. 선을 제가 바꾸고 싶을 때는요, 요런 선들이 있어요. 요런 선. 화살표, 양쪽 화살표도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알아서 화살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도형도 있더라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서 파워포인트 자격증 시험이나 여기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MS 워드나 똑같이 도형은 동일한 도형을 쓰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시면 영원히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참에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결자란이 있어요. 결자란. 이 결자란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요, 여기다 결자란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결자란 모양새가
학습이라는 한 칸과 담당 팀장 부장은 넓어요. 그럼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거든요. 옆에다가 담당, 여기는 확인이죠. 여기는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블럭을 잡아서 테두리 선을 그려요. 테두리 선을 그리고 얘는 이제 병합을 하면 되고 높이를 조절해 줘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색깔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색깔도 칠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거는 아닌데, 자,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이상하게 붙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안 붙어요. 절대로 안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너비가 좁다 할지라도 H라는 너비는 넓잖아요. 그러면 넓게 나와요. 넓게 나와요. 근데 문제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비가 다 달라요. 그렇죠? 이거를 엑셀에서는 못 만듭니다. 불가능해요.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가능한데 엑셀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은 못하고요. 이걸 카메라로 찍어야 돼요. 카메라로 찍든지 그림으로 복사를 해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결제란을 임의의 셀에 결제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래요. 커말 자격증에는 카메라를 사용하라고 나오고 ITQ에서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사용하래요. 그럼 그림으로 복사 기능하고 카메라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고 복사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 여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데나 놓고요. 컨트롤 V 눌러주면 붙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옆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가 좀 안 맞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씩 높여주세요. 상관없어요. 보기 좋게 꾸미시면 돼요. 그러면 너비가 서로 다른 도형들이 결제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얘를 카메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카메라를 사용하시려면은요,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화살표 눌러서 기타 명령에 가면은 여기에 카메라 기능을 넣어야 되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리본 메뉴 없는 명령을 골라서 가나다 선호되니까 내려가다 보면 카메라라고 있어요. 카메라. 얘를 여기다 추가하세요. 오른쪽에 카메라가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블럭을 잡고 카메라로 착각 찍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누르면 찍힙니다. 됐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얘는 테두리 선이 얇은데 얘는 둘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누르고 도형 서식에 가면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를 없애주면 돼요. 테두리가 굵직하게 나오는 카메라는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색깔은 시험 문제 보니까 색깔이 안 나와 있었어요. 여기 색깔이 없잖아요. 상단에. 그래서 저도 색깔을 지우려고 그래요. 그럼 블럭 잡아서 여기 색깔을 없음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안 없어지죠? 여기는 없어졌어요. 여기는 없어졌어요. 여기는 안 없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다 색깔을 내가 바꾸면 어떻게 된다? 색깔을 바꾸면 당연히 카메라로 촬영한 거는 그대로 색깔이 반영이 되는데 그림으로 복사한 거는 일단 끝이다.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색깔을 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뺄 건 빼야 되겠죠. 빼고 나서 뭐를 하면 돼요? 블럭을 잡고 복사했는 그림으로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를 누르면 들어오죠. 그럼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돼요. 이것도 문제지에서 보면은 HIJ 세 칸에 요 네 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HIJ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넓혔어요. 그렇죠? 그럼 보기 싫으면 여기 좀 넓혀주세요. 이렇게 넓혀주시고 다시 카메라로 찍으세요. 물론 복사하고 나서요. 복사하고 나서 붙여넣기 메뉴에 가시면 여기 보면 기타 붙여넣기 중에 그림으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H보다 넘었네. 살짝 줄여도 돼요. 감점 처리는 안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은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할 때는 저작권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효성 검사에 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는 되게 쉬워요. 유효성 검사는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는 방법하고 텍스트 나누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